나만이 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까? 우리는 촛불 명령을 받들고 촛불에 약속드리고 태어난 정당입니다. 먼저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목소리였던 일명 조금박해의 해. 면접관인 김혜영 전 의원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어제 압박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좀 흥미로운 대목들이 많아서요. 화면을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면접자로서 면접관에 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면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속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체성, 역사성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본 형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만이 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 명령을 받들고 촛불에 약속드리고 태어난 정당입니다. 그 정신에 다시 돌아가자.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이런 각오를 말씀드린 거죠. 후보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전부 친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단정한 적 말씀을 하신 것 없고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성, 정체성 뭐 이런 걸 더 우리가 민주당답게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설전이 가장 뜨거웠던 건 저 장면입니다. 네, 장혜채 평론가님, 김혜영 면접관 좀 무늬만 맹탕 이 면접 아니었냐라고 했을 때 김혜영 전 의원의 이 말이 그나마 좀 압박 면접에 가까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박해해잖아요 원래.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이젠 전 의원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 상식에 가까운 중도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김혜영 전 의원 정도의 목소리를 포용하지 못하면 중도층과 무당층 포섭하기 대단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김혜영 전 의원이 지적하는 건 이것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다른 사람들은 친일 형사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선악 이분법 흑백 논리입니다. 나와 생각이 같으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다. 결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이 민주화 세대가 정말 많은 공로를 대한민국에 세웠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앞장서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산업화 세대를 존중하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가 화해할 필요가 있고 지금의 미래 세대 소위 MZ세대 같은 경우는 산업화 세대에게도 또 민주화 세대에게도 부채의식이 없는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 친일 반일 이런 적폐 개혁 이런 이분법으로는 이 MZ세대를 절대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해서 촛불 정신만 되뇌일 것이 아니라 진정한 2021년의 촛불 정신은 무엇인가? 국민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누는 게 촛불 정신인가? 아니면 모든 국민을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도 최대한 하나의 통합의 가치로 묶는 것이 촛불 정신인가에 대해서 김혜영 의원의 지적을 너무 기분 나쁘게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한번 진지하게 숙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김혜영 면접관에 대한 논란이 여권 내부에서 좀 있어서요. 여권에서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는 인물들, 특히 정청래 의원, 김혜영 전 의원의 얘기는 고압적인 태도와 감정을 잔뜩 실은 무례합니다. 김호준 씨, 방송인 김호준 씨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주인공인 줄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하려고 저렇게 추천장관 각을 세운 거 아니냐. 이두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반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후보죠. 면접을 받는 후보인데 그분이 고압적 태도와 감정을 잔뜩 실은 게 아닌가 내용을 보면.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후보가 자신이 주인공인 줄 아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안중근 의사의 본인을 비유하고 이제 이 면접한 그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이제 일본 형사에 비유하면서 반역사적이고 자학적이며 불공정한
처사래요.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면접을 하는 게. 근데 여기서 뭐 불공정하다, 자신한테는 불공평하다 이런 말을 뭐 일정 부분 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죠. 자신과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나머지 반역사적이고 자학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도 근거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추미애 후보가 역사의 기준이고 민주당과 자아일체 동일시돼서 자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민주당의 민주성, 다양한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을 이걸 인정 안 하는 분 아닌가, 민주당 대표까지 지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은 자꾸 해방 이후 뭐 의사 안중근 일본 형사, 아니 우리 세대가 이거를 뭐 겪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왜 자꾸 이런 비유를, 옛날 비유를 좀 와닿게 조금 다른 비유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본인 나이에 비해서도 올드한 비유만 해서 이 비유 자체도, 비유 기술 자체도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글쎄요, 사실 면접관의 어떤 압박 면접 수위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데, 뭐 사실 주말 사이에 꽤 논란이 많았던 맹탕 면접된 거 아니야. 유인태 전 사무총장 빠지고 회계사 김경률 대표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뭐 압박 면접 진행하고 어떤 질문만 하면 그거를 약간 공격과 자기 정치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 경선 기획단이 이 국민 면접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를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압박 면접을 하기 위한, 그렇게 위해서 모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쓰렁쓰렁 할 거면은 저런 분들 모실 필요가 뭐 없죠. 그런데 좀 그 후보들의 약한 부위를 좀 건드려서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검증력 뭐 이런 걸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그걸 못 이해하고 지금 이 얘기를 김혜영 의원이, 전 의원이 얘기한 부분을 좀 곡해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당원으로서 이 행사에 도와주지 못할 망정 조금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